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작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생이 된 5살, 6살 시절의 생활 습관 이야기예요. 이 시기의 핵심은 스스로 잘하는 힘이에요. 아이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5, 6세 성장 키워드. 이 시기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해보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이제는 엄마가 해줄게 보다는 스스로 해봐를 더 많이 말해줘야 해요.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았어. 내가 혼자 해냈어 하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 아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자립심 확장과 자기 조절력 발달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갓생사는 유치원생으로 키운 육아 전략. 스스로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아까의 3가지 키워드에 중심을 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무언가를 잘하게 만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조금씩 넓혀주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며 아이는 스스로 잘하기 시작했어요. 1. 생활습관 정착시키기. 도돔에는 유치원에서 놀잇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외투 걸기 등을 배워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더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가방 놓는 자리, 옷걸이 높이, 장난감 정리한 위치까지 생활 환경을 아이에게 맞춰주며 유치원에서 배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집에서도 계속 연결되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옷 입기, 자기 짐 챙기기, 시간 약속 지키기 등과 같은 자립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어요. 6살이 되는 해에 혼자 머리를 감고 샤워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해 여름에는 혼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닦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혼자 손톱 깎는 법도 이 시기에 배웠어요. 그동안 해온 소근육 활동 덕분인지 다치지 않고 제법 잘 해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런 작은 자립의 경험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2. 자기 조절력 기르기. 인성교육과 연결. 자기 조절력이란 아이가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울거나 화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마구 분출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도 겪고 친구와의 다툼도 경험하기 마련이잖아요.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10가지 세기. 친구와 갈등을 겪는 상황들에서 대처하는 법을 집에서 역할극으로 해보았어요. 지금 네 마음은 어때? 그럴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질문을 던지며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죠.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여 배려, 기다림, 양보 같은 인성의 바탕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때 단순히 양보해, 기다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행동이 되도록 했어요. 또 아이가 잘못하면 엄하게 훈육한 뒤 지금 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도왔어요. 3. 손끝은 야무지게, 몸은 튼튼하게.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 5살이 되는 해 1월이 되자마자 유아용 젓가락을 도입했어요. 아이랑 함께 마트에 가서 사용하고 싶은 젓가락을 직접 보고 골랐어요. 좋아하는 도구가 생기니 식사 시간도 훨씬 즐거워졌고 사용법도 빠르게 익혔어요. 소근육 발달을 위해 레고 조립은 난이도를 점점 높였고 색종이 접기도 점점 정교한 모양에 도전했어요. 이런 활동은 집중력과 눈과 손의 협응력을 높이고 연필 잡는 힘과 쓰기 능력의 기초가 돼요. 이렇게 놀이처럼 하다 보면 아이는 어느새 손끝이 야무진 아이로 자라 있어요. 그리고 6살이 되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태권도에서 수련도 하지만 스트레칭, 유아체육, 줄넘기 등을 하며 대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발달했어요. 축구, 농구, 발레 등 아이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 가지 시작해보세요. 4.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역할 분담하기.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할게 라는 말 대신 아이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주었어요. 수저 놓기, 청소기 밀기, 빨래 개기, 이불 정리, 건조기 물통 비우고 먼지 빼기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 좀 도와줘가 아니라 이건 너의 일이야 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부여했어요.
우리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나도 구성원으로서 힘쓰는 경험은 책임감도 기르고 소속감도 증진시켜요. 양가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도도매는 청소기부터 꺼내서 밀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기 바빠서 어른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5. 악기 취미는 정서와 감각을 발달시켜요. 유치원에서 바이올린과 하모니카를 접하게 된 후 집에서도 연습용 악기를 마련해 틈틈이 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덕분에 발표회 땐 센터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켜기도 했다는 영광까지. 악기는 소근육 정밀성, 음감, 집중력, 손과 눈 협응력을 두루 발달시켜주는 좋은 취미예요. 무엇보다 무언가를 꾸준히 연습하는 자세가 큰 자산이 되었죠. 6. 가족과 함께 삶을 배우기. 주말에는 여행지 탐방, 텃밭 가꾸기,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도맨이 5살이 되던 해에 첫 캠핑을 시작했어요. 나무를 만지고 벌레를 관찰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보며 아이는 오감을 열고 세상을 배워갔죠. 텐트를 함께 치고 장작을 가지런히 쌓고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우며 아이는 협력과 기다림을 배웠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함도 익혔어요. 편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던함,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힘이 도도맨 안에 조금씩 자라는 시간들이었어요. 5살과 6살은 유치원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요. 무엇보다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자주 주는 시기예요. 아이를 믿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생활습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 소중한 시기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편에서는 5살, 6살의 학습 관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